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의 달러 지배력을 흔들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와 불확실한 무역 정책으로 미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군비 지출 확대와 재정 완화로 경제 성장 기대감이 높아져 유로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 약세는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주식 시장과 국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경제 전략이 단기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달러의 장기적 위치가 위협받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최근 월가의 주가 하락이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10% 부유층의 소비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중 하나인데 이들의 소비는 주식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4.1% 하락했으며 하버드 경제학자에 따르면 주가가 20% 하락하면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 감소와 기업 투자 축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기업들은 이미 소비 둔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가 상승이 소비를 촉진해왔지만 급격한 하락이 지속될 경우 경제 전반에 걸친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주가 하락 시 고용과 투자를 줄이는 경향이 있으며 실물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식품 성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식품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고 인공색소 제거를 요구하며 FDA에 수십 년 된 식품 첨가물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케네디를 비롯한 인사들이 식품 성분명을 어렵게 발음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이를 유머러스하게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계된 마하맘스와 식품 인플루언서 바니 하리도 이 운동을 지지하며 미국에서 허용된 성분이 유럽에서는 금지된 점을 비판했습니다. 식품업계는 성분의 안전성을 주장하지만 케네디는 GRAS, 안전인정 성분 기준 폐지를 추진하며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업들은 변화에 대비하여 FDA 및 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란 가격이 급등하면서 멕시코에서 저렴한 계란을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공식 검사 없이 수입된 계란이 질병을 퍼뜨릴 위험이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올해 계란 밀반입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국 내 계란 가격은 한 판당 평균 5.9달러에 달하는 반면 멕시코에서는 2달러 수준입니다. 미 법무부는 가격 상승 원인을 조사 중이며 농무부는 10억 달러를 투입해 공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밀 반입된 계란은 세관에서 압수되어 소각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일부 여행객들은 합법적인 멕시코식 장식 계란 카스카로네스를 반입하기도 합니다. 아마존 자회사인 즈욱스는 올해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가스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CEO 아이차 에반스는 안전, 유지보수, 충전 인프라 등 실행력을 중시하며 신중한 확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빠른 도입을 강조하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는 대조적입니다. 즈욱스는 기존 자동차와는 다른 박스형 디자인을 유지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유지보수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에는 무료 시범 운행을 진행한 후 올해 말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과거 자율주행차 산업은 과장된 기대 속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실패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즈욱스는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운영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약 90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세계 조선업을 장악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 조선소는 전 세계 상업 선박의 53%를 건조하며 이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물류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저가 철강 공급 등을 제공하며 조선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중국산 선박에 최대 150만 달러의 항만 이용료를 부과하고 세금 감면 및 정부 지원을 통해 자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조선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의 조선 능력은 미국의 232배에 달합니다. 단기간 내 경쟁력 회복이 어려운 만큼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들이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단기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규모 산업 재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51번째 주 편입 위협에 맞서 캐나다와 연대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거부하면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독일과 EU 외교수장은 캐나다 외교장관 멜라니 졸리에게 공개적인 지지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탈리아 외교장관도 캐나다의 독립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EU를 포함한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EU는 미국산 위스키에 50%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러한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유럽 외교 관계자들은 결국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경제정책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감세와 규제 완화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트럼프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변동과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도 줄어들었습니다. 경제팀 내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의 급진적인 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트럼프는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관세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은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즉각적인 휴전을 지지하지 않지만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군인의 생명을 보호해줄 것을 푸틴에게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선호하며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워싱턴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러시아가 즉각적인 휴전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 지출이 모든 소득층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저소득층 소비자는 월말이 되면 소득이 부족해 소포장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패스트푸드 업계도 저소득층 고객 감소로 매출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 또한 사치품 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대형 할인점 고객들도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등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행 및 의류, 신발 등 다양한 소매 업종에서도 지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 둔화와 저축 감소로 인해 소비자들은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전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거부하며 현재 전장의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진정한 평화와 전쟁의 근본 원인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정전을 원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 조건에서는 정전이 실현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정전 제안에 대한 푸틴의 발언은 모스크바의 첫 공식 반응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며 영토를 되찾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군사지원 중단과 정보 공유 감소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푸틴은 이를 이용해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K. 포크의 초상화를 백악관 집무실에 걸어두며 그의 영토 확장 정책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에 편입하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덴마크는 트럼프의 발언을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겼으나 점점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덴마크에 대한 무역 압박과 군사 옵션까지 고려하며 그린란드 확보를 논의 중입니다. 역사학자들은 트럼프의 영토 확장 야망이 포크의 정책과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두 지도자 모두 미국의 국경을 넓히는 데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함께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기차 구매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에 반대해왔지만 이번 행사는 머스크와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테슬라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지만 트럼프는 이를 보수층에도 어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행사에서 트럼프는 테슬라 차량을 직접 살펴보고 칭찬했으나 스티어링 휠이 없는 모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정부 업무가 자신의 사업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으며 트럼프는 머스크가 적절한 시점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임시 지도자인 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지는 불안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한국을 겨냥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철강 알루미늄 산업이 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돕고 있으며 대미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무역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이 마지막 공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대통령 선거 출마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휴전 제안을 통해 외교적 주도권을 잡았지만 러시아는 전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간의 휴전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 제안했으나 러시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선에서 지속적으로 진격하며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확대하고 있어 협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번 휴전 제안을 통해 전략적 외교 구도를 바꿨다고 평가했지만 러시아는 부분적 휴전이 아닌 포괄적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칠러 군사 블로거들은 휴전이 우크라이나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와 러시아의 여러 지역을 겨냥한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모스크바 정유소 등 전략적 목표가 타격을 입었으며 러시아 국방부는 300대 이상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격 직후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쟁 종식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에 소극적이라며 무기 지원과 정보 공유를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군사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 드론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며 러시아 내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국경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하며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광산업체 시라 리소스는 미국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라는 모잠비크에서 그래파이트 광산을 운영하고 미국 루이지애나에 가공 공장을 세웠지만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채굴과 판매가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은 그래파이트 생산을 대폭 늘려 가격을 낮췄고 미국 정부는 중국산 그래파이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연기하며 서양 업체의 입지를 악화시켰습니다. 모잠비크에서는 광산 개발로 인해 강제 이주된 주민들의 시위가 발생하여 생산이 중단되었고 시라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미국은 그래파이트와 같은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의 가격 조작과 정책 변동으로 서양 업체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라는 여전히 회복을 기대하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필리핀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마닐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체포는 필리핀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마르코스 대통령과 두테르테의 딸이자 부통령인 사라 두테르테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두테르테는 다바오 시장 시절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했으며 ICC는 그가 다바오 데스크 스쿼드를 조직해 범죄자들을 살해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국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아왔으며 그는 경찰이 정당방위 시에만 발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테르테의 체포에 대한 인권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그의 변호인은 체포가 불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필리핀의 정치적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며 2028년 대선을 앞두고 권력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